세상이 정말 요지경인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연일 미국 부채가 5경 8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재정 붕괴니 뭐니 떠들어대고 트럼프는 48시간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지며 지옥문이 열릴 거라 호통을 치는데 우리 삶의 터전인 아파트 값은 왜 이리 힘없이 주저앉는지 그 속사정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강남 도곡동에서 8억 원이 증발하고 마포자이가 11억 원이나 폭락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전처럼 집값만 믿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발표한다는 40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숫자가 과연 우리 주머니를 채워줄 희망일지 아니면 거대 자본이 빠져나가기 전에 치는 마지막 불꽃놀이일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30억 원이 불러올 물가 파동과 노도강에서 일어나는 반토막 거래들이 과연 단순한 일탈인지 아니면 거대한 폭풍의 전조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 이 복잡한 세상사를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게 풀어가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남불패라는 말 참 지겹게도 들어오셨죠? 우리네 인생에서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노후 걱정은 끝이라고 다들 굳게 믿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단하던 강남 성벽이 마치 장마철 물먹은 모래성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대림 아크로빌이라는 곳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실까요? 이름만 들어도 위세가 당당하던 그곳에서 최근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이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8억 원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넉넉히 사줄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그게 단 몇 번의 거래만으로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국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어 있던 빚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남 가면 다들 거실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키우는 현금 부자들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속사정도 우리네 사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은행 빚 내서 집 사고 이자 감당하느라 뼈가 휘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고 손을 든 겁니다. 마치 겉은 번지르르한 명품 가방인데 속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예전에는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며 자존심 하나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 자존심이 박먹여주지 않는 혹독한 시대가 왔습니다. 8억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 걸 눈뜨고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강남마저 이 지경인데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하고 마음 놓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마치 도미노 게임과 같아서 대장격인 강남이 휘청거리면 다른 곳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강남 사시는 분들은 밤잠 설치며 계산기 두드리기 바쁘실 테고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가슴이 아주 철렁하셨을 겁니다. 이 8억 원의 하락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폭락장의 진짜 예고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남 성벽에 뚫린 이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전체 아파트 시장을 집어삼킬 무서운 홍수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영원히 오를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가는 발등이 아니라 온몸에 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남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다면 그 잘나간다던 옆 동네 마포는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포에서 터진 11억 원 폭락이라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강남이 저렇게 무너졌으니 이제는 우리 아들, 딸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그렇게나 선망하던 마용성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마포, 용산, 성동구 이 세 곳은 한때 강남 부럽지 않은 신은 부촌으로 떠오르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 억씩 오르던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곳들 분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마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마포자이 아파트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때는 집값이 무려 30억 원까지 치솟으며 입이 떡 벌어지게 하더니
최근에는 19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11억 원이나 드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인데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싶으실 겁니다. 11억 원이면 평생을 꼬박 일해도 부경하기 힘든 거금인데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반토막 가까이 나버리니 집주인들 속은 오죽 타들어가겠습니까? 성동구는 또 어떻습니까? 강남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아주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딱 한 건 있을 정도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우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17억 원 하던 게 9억 원대로 내려오면서 8억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긴 특히나 세금 무서워서 버티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졌다고 자부하던 분들이 보유세 부담에 못 이겨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고, 성동구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마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 어찌할 줄 모르는 배우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동네니까 그 정도 하락은 감당할 수 있겠지 하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내 자식이 저런 곳에 무리하게 빚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강남과 마용성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과연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토막 거래 소식은 여러분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비싼 동네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지금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싼 동네는 그나마 가진 게 많아서 버틴다지만 우리네 서민 동네는 집값이 곧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여기가 무너지니 정말 큰일입니다. 노원구 쪽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예전에는 젊은 부부들이나 우리 자식 세대들이 첫 집 마련하러 참 많이도 가던 곳이죠. 그런데 라이프 청구 신신동화 같은 아파트를 보면 15억 원까지 가던 게 이제는 11억 원 초반대로 내려앉으며 4억 7천만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노원에서 5억 원 가까이 빠졌다는 건 이건 집값이 내려간 수준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도려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도 상황은 비슷해서 북한산 아이파크 40평대 아파트가 13억 원에서 10억 원 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4억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가 아예 없다가 겨우 몇 건 올라온 게 이 모양입니다. 강북구 삼각산 아이원 같은 곳은 더 기가 막힙니다. 9억 원 하던 집이 이제는 5억 원대로 내려와서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 이건 뭐 백화점 마감 세일도 아니고 우리 소중한 재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 들으시면 혹시 노도강은 원래 좀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터져나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치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가장 멀리 있는 작은 방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노도강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고 대출을 해준다고 꼬드겨도 결국 살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면 집값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집값이 오를 때는 너도 나도 달려들더니 이제는 공포에 질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서민들의 희망이었던 이 지역들이 이렇게 쑥대밭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이미 끊겨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그 많은 돈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주 무서운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진짜 주인인 외국 자본과 은행의 속임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 엄청난 대출금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간판들이 달린 은행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우리 돈일 거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네 은행들은 덩치만 컸지 그 실속은 외국 자본이 꽉 잡고 있는 일종의 대리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뼈 빠지게 벌어서 꼬박꼬박 내는 아파트 이자가 결국은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지요. 마치 우리 집 안방을 내어주고 월세까지 꼬박꼬박 바치면서 정작 주인 노릇은 남이 하고 있는 꼴이니 참으로 속 터지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돈인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네 은행들은 이름만 우리 것일 뿐 속 알맹이는 외국 자본이 꽉 쥐고 있는 대리인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나라 전체 생산량인 GDP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자식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배낭인데 그 배낭 속에는 외국 자본이라는 아주 무서운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가 휘청거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철새와 같습니다. 그들이 떠나겠다고 마음먹으면 은행들은 당장 대출을 조이고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아무리 높았어도 팔리지도 않는 집을 들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외국 자본은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러 온 천사가 아니라 가장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떠날 기회만 엿보는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리는 오르죠. 돈은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믿었던 아파트라는 든든한 백이 사실은 남의 돈으로 세워진 위태로운 유리탑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었던 아파트 시장의 풍요로움은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신기루였던 셈입니다. 이 거대한 빚의 굴레가 우리 목을 죄어오는데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더 끔찍한 숫자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려 5경 8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가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과연 우리 일상에 어떤 날벼락을 몰고 올지 이제 그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이라는 숫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억이나 조는 우리도 가끔 들어서 익숙한데 경은 도대체 0이 몇 개나 붙어야 하는지 상상조차 안 되시죠?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무려 5경 8천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세상 천지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도 갚을까 말까 한 어마무시한 금액인데 미국이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빚이 또 39조 달러나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 옆집 부자 양반이 돈 많다고 큰 소리 치더니 알고 보니 카드값이 집값을 한참 넘어서서 파산 직전인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 달러라면 금지옥역처럼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이렇게 빚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우리네 아파트 값이며 은행 이자가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그 여파가 우리 안방까지 밀고 들어오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셈입니다. 돈을 막 찍어내서 버틴다지만 그게 어디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제는 독 자체가 깨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옆에서 바가지 들고 서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미국이 재정 붕괴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자기들 살 길부터 찾을 텐데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망하겠냐며 설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5경 원이 넘는 빚은 이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건 역대급 재정 붕괴의 전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자 나라 미국이 위청거리면 우리처럼 대출받아 집 산 서민들은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빚더미를 감당 못한 트럼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최후 통첩을 날리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 그가 선포한 지옥문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던진 지옥문의 열쇠가 우리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긴박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8시간이면 참 짧은 시간이지요. 손주들 간식 챙겨주고 드라마 한두 편 보면 금방 지나가는 그 이틀이 지금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글을 하나 떡하니 올렸는데 48시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지옥문이 열리는 줄 알아라 하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 양반 성격 정말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저께는 몇 주 안에 에너지 시설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는 아예 시계까지 딱 갖다 대놓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전쟁을 하겠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골목대장들이 너 당장 사과 안 하면 큰일 난다 하고 엄포 놓는 그런 심리전일까요? 사실 이런 강경한 발언이 쏟아져도 시장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귀로는 벌써 유리한 조건을 챙기려고 밑밥을 깔고 있구나 하고 눈치를 채버린 것이지요. 알바롱이라는 말처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하며 대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정세가 조금만 뒤숭숭해도 우리네 생활 물가가 꿈틀대고 경제가 휘청거리니 걱정이 안 들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48시간의 전쟁 선포는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서 자기한테 유리한 도장을 찍게 하려는 아주 노련한 장사꾼의 수법인 셈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전자가 무려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웃음을 줄 진짜 선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는 건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 화려한 숫자주에 가려진 진짜 속사정을 이제 하나씩 들춰보러 가실까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도를 보면 아주 좁은 골목길 같은 곳인데 여기가 지금 전 세계적인 난리가 났습니다. 폭이 좁은 곳은 고작 3km에서 넓어봐야 4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커다란 배들이 지나가기에는 정말 바늘구멍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네 시장통 좁은 골목길에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참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길목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통행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참 고맙게도 공짜로 보내주더니 이제는 배 한 척당 무려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30억 원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큰 돈인데 이걸 안 내면 못 지나가게 길을 딱 막아버리겠다니 이게 무슨 동네 깡패 같은 짓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인데 이 통행료가 결국 우리 식탁 물가며 생활용품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될 게 뻔합니다. 배들이 이 길을 못 지나가고 저 멀리 뱅뱅 돌아가거나 비싼 돈을 내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물건 살 때 다 떠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들이 다 저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서 오는 것들인데 통행료 30억 원이 붙으면 물건값이 온전하겠습니까? 마치 명절날 고향 가는데 갑자기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10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꼴이니 참으로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세계 경제가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지상군을 보내자니 너무 위험하고 폭격을 하자니 전 세계 물가가 난리가 날 텐데 트럼프 대통령도 속으로는 아주 계산기 두드리느라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겉으로는 지옥문을 운운하며 강하게 나가지만 실제로는 저 좁은 길목에서 벌어지는 돈잔치를 어떻게든 멈추고 싶을 뿐이죠. 이 좁은 골목길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우리네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게 생겼으니 참으로 요지경 속입니다. 3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조금씩 빠져나갈 돈이라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난리통에도 우리네 삼성전자는 무려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삼성은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그 속사정을 다음 장에서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번에 무려 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35조 원 정도면 참 잘했다, 박수칠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10%나 더 얹어서 40조 원을 찍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40조 원이면 우리 손주들 세뱃돈으로 평생을 줘도 남을 만큼 커다란 돈인데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통에 난리인데도 돈을 벌었다니 참으로 우리 삼성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왜 우리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팍팍하고 주식창을 보는 분들은 가슴이 철렁할까요? 사실 이 화려한 숫자는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저 멀리 바다 건너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4.37%나 올랐다고 해서 다들 이제야 해뜰 날이 오나 보나 하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개미들 좋으라고 오르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자기들 물량 떠넘기려고 살짝 들어 올린 건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치 잔칫날에 맛있는 고기 냄새가 진동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정작 주인은 손님들 먹일 고기는 하나도 없고 빈 접시만 돌리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 40조 원이라는 숫자를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소리 없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삼성이 예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떠날 기회만 엿보는 아주 영리한 사냥꾼들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그들의 속설처럼 정작 우리네 개미들이 와 하고 달려들 때 그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40조 원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우리네 아파트 시장에서 돈을 빼가듯 삼성전자 주식도 처분하고 떠날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시장 무너지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30억 원씩 뜯기는 마당에 삼성이 번 40조 원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결국 우리 금융시장은 텅 빈 강정처럼 껍데기만 남게 될 텐데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4월 7일에 실적 발표가 나면 아마도 시장은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냉탕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며 외국인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때 그 손해를 다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 뒤늦게 소식 듣고 달려간 우리 같은 서민들만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삼성이 이 정도인데 우리 반도체의 또 다른 기둥인 하이닉스는 상황이 어떨까요? 하이닉스 역시 31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들고 우리를 찾아온다는데 그 속에는 또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이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이 40조 원이면 우리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오는 4월 27일에 실적을 발표한다는데 무려 31조 원이나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답니다. 참 우리 반도체 형제들이 대단하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 이 회사 몸값이 100만 원까지 치솟으며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그런데 최근에 5.54%나 올랐다고 박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을 보면 87만 원대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100만 원 하던 물건이 87만 원이 됐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 눈에는 이게 대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 멀리 바다 건너 큰 손들이 우리 하이닉스를 무더기로 사들이고 있다는데 그 속내를 보면 참으로 영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격을 깎아내려 놓고는 이제 와서 헐값에 주워 담는 꼴이니 우리네 소중한 자산이 그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셈이지요. 마치 동네에서 제일 비싸던 한정식집이 갑자기 반값 할인을 한다니까 옆 동네 부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싹쓸이해가는 모양새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자부하며 든든해하지만 정작 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저 멀리서 계산기 두드리는 외국인들입니다. 삼성이 40조 원을 벌고 하이닉스가 31조 원을 벌어도 우리네 집값이 반토막 나고 장바구니가 가벼운 건 바로 이런 불균형 때문이지요. 기술은 우리 것이지만 그 열매는 남들이 다 따가는 이 기막힌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이닉스가 다시 100만 원을 넘어서 1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쟁 상황이 끝나고 돈이 돌아야 가능한 소리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우리끼리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결국 돈줄을 쥐고 흔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버티고 있습니다. 금리를 4%까지 올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들이 쥐고 있는 진짜 칼자루가 무엇인지 이제 그 마지막 진실을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우리네 금리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지금 금리가 3.75%인데 이게 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자식들이 낸 아파트 대출 이자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은 이번에 금리가 그대로 멈출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무려 90%나 되는 환율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를 낮추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전쟁통에 물가는 자꾸 오르고 돈 가치는 떨어지니 중앙은행 할아버지가 와도 금리를 내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셈입니다. 예전처럼 은행에서 싼 값에 돈 빌려주던 시절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마치 가뭄이 들어서 동네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옆집에서 물 한 바가지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예전처럼 선뜻 내주겠습니까? 이제는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제일 귀한 세상이 온 것이죠. 4%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네 서민들 목줄을 죄는 데는 아주 충분하고도 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뚝뚝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야금야금 오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 정부가 빚을 환불해줘야 할 돈만 해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또 달러를 찍어내거나 우리 같은 콘콘들 주머니를 어떻게든 털어갈 공리를 할 텐데 참으로 세상살이가 팍팍해집니다. 금리는 오르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값싼 이자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삼성이 돈을 벌고 트럼프가 호통을 쳐둬도 결국 내 집값과 내 통장 잔고를 지키는 건 국가도 은행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데 모아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믿었던 아파트 신화는 깨지고 삼성의 40조 원 소식도 왠지 남의 일만 같습니다. 강남 도곡동에서 8억 원이 빠지고 마포에서 11억 원이 날아가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남의 말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냉철한 판단뿐입니다. 트럼프가 지옥문을 열겠다고 호통을 쳐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리가 4%까지 치솟고 세상이 온통 빚더미라 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 험난한 파도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늘 건강부터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것이니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꼭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라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길이 언제나 꽃길만 되시기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 주시면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